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70대 어머니, 온몸에 연결된 관들, 55세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엄마, 민수 왔어.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집니다. 민수야, 안 울었지? 착하게 기다렸지? 남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민수 안 울었어. 50년, 민수 기다렸어. 울지 않고, 착하게. 50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은 남자가 있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 도대체 5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황혼의 편지함에 도착한 오늘의 사연이 열리려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날, 저는 병원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기 단계입니다. 기억력 감퇴가 점점 심해질 겁니다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제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70평생 강인하기만 하셨던 우리 어머니가 치매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어머니는 작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너무 외로워 보여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그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고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어머니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 저는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두 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큰언니 윤희는 대기업 임원이라 항상 바쁘고 둘째 언니 선희는 의사라 저녁 근무가 많았지만 이번만큼은 모두 시간을 냈습니다. 어머니 집 거실에 세 자매가 둘러앉았습니다. 윤희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얼마나 심한 거야? 저는 진단서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알츠하이머래. 지금은 일상생활 가능하지만 점점 악화될 거래. 선희 언니가 진단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의사인 언니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니 상황이 좋지 않은 게 확실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긴 어렵겠다. 누가 모셔야 할 것 같은데. 윤희 언니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자매 모두 각자 가정이 있었고 어머니를 모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알아볼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 넌 로펌에서 제일 바쁘잖아. 윤희 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일단 요양보호사 알아보고 우리 돌아가면서 주말에 들르는 걸로 하자. 선희 언니가 중재했습니다. 우리는 당분간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정이 넘어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머니께서 현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맨발인 채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신 표정으로 돌아보셨습니다. 민수야. 민수 안 왔니? 네. 민수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민수가 누군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민수가 추울까봐 문 열어줘야 하는데. 어머니는 중얼거리며 다시 현관문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엄마, 민수가 누구세요? 민수, 우리 민수,
어머니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민수 어디 갔지? 밥 먹어야 하는데.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치매 증상이 생각보다 심한 건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있는 걸까?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내일 얘기해요. 민수, 안 울었지? 착하게 기다렸지? 어머니는 눈을 감으시면서도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언니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어젯밤에 엄마가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 윤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행동? 현관문 앞에서 민수라는 사람을 기다리셨어. 민수가 누군지 알아? 민수? 처음 들어보는데. 선희 언니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이름은 성호였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은 친척 중에도 없었습니다. 치매 증상일 수도 있어. 환각 보는 경우도 있거든. 선희 언니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현관문 앞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셨습니다. 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추우니까 들어와. 허공을 향해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 애처로워서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요. 민수가 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고 계속 문 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억지로 방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어 세 자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윤희 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은 것 같아. 요양보호사 빨리 알아봐야겠어. 그것보다 민수가 누군지 알아내야 할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치매 환자는 없는 사람도 보는 거야. 신경 쓸 필요 없어. 선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너무나 절실함이 담겨 있었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셨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주무신 후 혼자 어머니 방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오래된 장롱, 서랍장, 옷장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그러다 화장대 서랍 깊은 곳에서 뭔가 만져졌습니다. 낡은 헝겊으로 쌓인 작은 무언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헝겊을 풀어보니 작은 아기 신발이 나왔습니다. 5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고 바랜 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신발 안쪽을 보니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는 진짜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어머니는 이 신발을 오랜 시간 동안 간직하신 걸까? 저는 신발을 꼭 쥐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온 무언가가 있었고 치매로 인해 그 비밀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민수가 누구인지, 왜 어머니가 매일 밤 그 이름을 부르시는지. 아기 신발을 다시 헝겊에 싸서 제자리에 놓고 저는 어머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갑자기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잠결에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민수는 단순히 치매로 인한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무언가 슬픈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어머니가 왜 혼자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사셨는지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기 신발을 발견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오시는 평일에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주말만 되면 어머니의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현관문을 열어보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낮에도 민수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로펌 업무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더 중요했습니다. 윤희 언니와 선희 언니는 각자 바쁘다며 주말에만 잠깐씩 들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을 자극하면 좋다고 선희 언니가 조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결혼 사진이에요. 예쁘시죠? 어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예쁘네. 하지만 그게 본인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민수 밥 먹어야지. 배고플 텐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대체 민수가 누구길래 어머니는 치매 속에서도 그 사람만 기억하시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민수가 누구예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눈빛이 또렷해지셨습니다. 민수는, 하지만 곧 그 눈빛이 흐려지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모르겠어. 민수가 누구더라. 근데 민수 밥은 줘야 해. 그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가셔서 냄비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히고 제가 대신 간단한 죽을 끓였습니다. 엄마 드세요. 민수는? 민수 밥은? 민수도 먹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 거짓말에 어머니는 안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죽을 드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재우고 저는 다시 어머니 방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아기 신발 외에 다른 단서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롱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서랍을 뒤지고 옷장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장롱 맨 아래 칸, 오래된 이불더미 사이에서 낡은 종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50년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영수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1975년 4월 10일자였습니다. 해맑은 동산 아동복지시설 이민수월 보호비 3만 원 납입.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수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었고 그것도 아동복지시설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영수증을 펼쳤습니다. 1975년 5월 10일자 이민수월 보호비 3만 원 납입 그 다음도 똑같았습니다. 매달 10일 한 번도 빠짐없이 보호비가 납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975년부터 시작해서 1980년, 1990년, 2000년, 2023년까지 이어졌습니다. 50년입니다. 어머니는 5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시설비를 보내셨던 보내겁니다. 영수증 뒷면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민수야, 추운데 이불 잘 덮고 자렴. 민수야, 너무 보고 싶구나.
어머니는 50년 동안 혼자 이 고통을 짊어지고 사셨던 겁니다. 매달 시설비를 보내면서도 단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하셨던 겁니다. 왜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봉투 안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맨 아래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어머니가 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어머니는 아이를 꼭 안고 카메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표정은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민수 5살, 1975년 4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순수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민수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50년 전에 시설에 보낸 아들이. 왜 시설에 보내셨을까? 왜 한 번도 찾아가지 못하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 자매에게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영수증과 사진을 들고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저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순간만큼은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그 고통을 우리 자식들과도 나누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고 사셨다니.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꼭 민수를 찾아드릴게요. 약속드릴게요. 저는 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잠결에도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두 언니를 불렀습니다. 언니들, 당장 와야 해. 엄청 중요한 거 발견했어. 윤희 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 아들이 있었어. 그것도 50년 동안 시설에 계신 오빠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와. 직접 봐야 믿을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2시간 후, 세 자매가 다시 어머니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영수증과 사진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윤희 언니와 선희 언니는 말없이 영수증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윤희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접 발견했어. 엄마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 선희 언니가 사진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민수? 응. 엄마가 안고 계신 아이. 1975년에 5살이었대. 그럼 지금은? 선희 언니가 계산했습니다. 55살이겠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엄마가 이런 걸 숨기셨을까? 우리한테도 오빠가 있었다는 걸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선희 언니가 영수증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달도 안 빠지고 보호비를 보내셨네. 그것도 항상 제 시간에. 그리고 한 번도 찾아가지 않으셨어. 영수증은 우편 송금이야. 제가 덧붙였습니다. 왜 찾아가지 않으신 걸까? 윤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엄마가 매일 밤 우시는 이유는 이제 알 것 같아.
그때 어머니 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애들아, 다 왔니? 네, 엄마. 주말이라 다 모였어요. 선희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과 사진을 보셨습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어머니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주저앉으셨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 어머니는 그렇게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세 자매는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에 적힌 시설 이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해맑은 동산 아동복지시설. 저는 그 시설에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수가 정말 그곳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50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 우리가 몰랐던 오빠를 찾아야 했습니다. 영수증을 발견한 다음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해맑은 동산 아동복지시설. 영수증에 적힌 그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시설은 아직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과연 민수 오빠가 정말 그곳에 계실까? 5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곳에 계실까? 네, 해맑은 동산입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민수라는 분 계신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 씨요? 네, 계십니다. 어떻게 민수 씨를? 정말요? 정말 계세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네,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민수 씨의 동생입니다. 가족입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여성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요? 민수 씨 가족이 50년 만에. 제가 지금 당장 가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셔야죠. 민수 씨가 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여성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들, 민수 오빠 찾았어. 시설에 계셔. 50년 동안 거기 계셨대. 윤희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잠깐. 진짜 우리 오빠가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지 않겠어? 언니, 영수증 봤잖아. 50년 동안 엄마가 보호비 보내신 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 나랑 선희는 오늘 일정이 있어서 못 가. 내가 먼저 가보고 확인해. 언니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일 수도 있는데. 지혜야, 우리도 놀랐어. 근데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내가 먼저 가보고 연락해. 저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언니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혼자 다녀올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머니께는 병원 간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기엔 어머니 상태가 너무 불안정했습니다. 50년 동안 시설에 계신 오빠, 어떤 모습일까? 나를 받아주실까? 아니, 그보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믿어주실까? 2시간을 달려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철문. 이곳에서 오빠가 50년을 사셨다니.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원장님이셨습니다. 민수 씨 가족이시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라고 합니다. 저는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원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민수 씨가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앉으세요. 민수 씨 만나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원장님이 오래된 파일을 꺼내셨습니다. 1975년 4월 10일 박순자 씨가 민수를 데려오셨습니다. 당시 민수는 5살이었고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적장애. 어머님은 민수를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않고 착하게 기다리면 엄마가 꼭 데리러 온다고.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네. 슬퍼도 아파도 외로워도 민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매달 10일 정확하게 보호비를 보내셨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요. 하지만 원장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편지도 전화도 면회도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50년 동안 보호비를 보내실 리가 없죠. 원장님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벤치 보이시죠? 민수는 매일 저 벤치에 앉아 문을 바라봅니다. 엄마가 오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저곳에서 기다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정문앞 낡은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이 굽은 55세 남자. 그분이 바로 민수 오빠였습니다. 지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원장님이 서랍에서 낡은 공책 여러 권을 꺼내셨습니다. 민수가 쓴 편지들입니다. 글을 잘 못 써서 같은 말만 반복되어 있지만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민수 안 울었어, 민수 착해, 엄마 언제와 같은 문장이 수백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50년 동안 거의 매일 쓴 것이었습니다. 총 70여 권의 공책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책을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를 만나러 가시겠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장님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남자가 보였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55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동그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슬펐던 건 민수 오빠의 얼굴에는 엄마의 얼굴과 세 자매의 눈, 코, 입이 각각 닮아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손님 오셨어. 민수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누구? 짧고 단순한 말투였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생 수준의 언어 능력이었습니다. 민수야, 이분은. 원장님이 설명하려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빠, 저 동생이에요.
엄마 딸. 민수 오빠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 엄마. 네, 엄마가 저를 보내셨어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 오빠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어디? 엄마는 지금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엄마, 아파? 민수 오빠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민수, 엄마 보고 싶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50년 된 약속을 아직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너무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오빠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동생, 가족, 왔다. 오빠가 작게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기다렸을 오빠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이 우리를 오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50년 동안 살았던 공간. 책상 위에는 오래된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 제가 발견한 그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오빠는 50년 동안 이 사진을 보며 엄마를 기다렸던 겁니다. 오빠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예쁘지? 네, 엄마 예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가방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민수 가방. 오빠가 가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가방 안에는 깨끗하게 개진 옷 한 벌, 양말, 칫솔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면 집 갈 거야. 준비했어. 원장님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50년 동안 이 가방을 매일 싸고 풀기를 반복했어요. 언제든 엄마가 오면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설 힘이 없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왜 울어? 오빠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민수 안 울었는데. 동생 왜 울어? 오빠가 너무 착해서 그래요. 민수, 착해? 엄마가. 민수 착하면. 뭔데? 오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오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 집에 가요. 엄마가 기다리세요. 진짜? 집 가? 네, 진짜요. 곧 가요. 민수, 집 가. 오빠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언니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 오빠 찾았어. 50년 동안 엄마 기다리셨어. 단 한 번도 울지 않고. 우리 진짜 너무했어. 엄마한테 가야 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빠를 엄마한테 데려가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님이 직접 오시거나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오빠에게 갔습니다. 오빠, 제가 다시 올게요. 엄마 모시고 올게요. 진짜? 엄마와? 네, 꼭 데리고 올게요. 민수, 기다릴게. 민수 안 울어. 민수 착해. 오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오빠를 꼭 안았습니다. 가족, 좋아. 저는 시설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혼자 기다렸을 오빠를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반드시 오빠를 집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를 다시 만나게 해드려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두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어땠어? 윤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민수 오빠의 사진과 공책 몇 권을 꺼냈습니다. 정말 우리 오빠 맞아요. 55살이고 50년 동안 시설에서 엄마를 기다리셨어요. 선희 언니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분이? 네, 민수 오빠세요. 어머니가 안고 계신 사진 속 아이가 자란 모습이에요. 윤희 언니가 공책을 펼쳐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한 페이지를 보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오빠가 50년 동안 쓴 편지예요.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 총 70건이 넘어요. 선희 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으시대요. 2급. 그래서 글을 잘 못 쓰시지만 그래도 매일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였지만 언니들이 꼭 알아야 했습니다. 엄마가 오빠를 시설에 맡기면서 약속하셨대요. 울지 않고 착하게 기다리면 엄마가 꼭 데리러 온다고. 그래서 오빠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슬퍼도 아파도 외로워도 울지 않으셨대요.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 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가 매일 시설 정문 앞 벤치에 앉아서 문을 바라보신대요. 50년 동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추워도 더워도 그 벤치에 앉아서 엄마를 기다리셨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방을 싸셨대요. 엄마가 오시면 바로 갈 수 있게 옷이랑 칫솔이랑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50년 동안 매일 똑같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이 오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온 날이었대요. 직원들이 민수야, 오늘은 너무 추우니까 안에 있어라고 해도 오빠는 계속 밖에서 기다리셨대요. 엄마 온대. 엄마 추워. 안아줘야 돼. 라고 하시면서요. 손이 꽁꽁 얼어서 빨갛게 부어도 코가 얼어서 풀어도 그 자리를 지키셨대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수 오빠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문을 바라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원장님이 찍어주신 사진이에요. 오빠가 25살 때 벌써 20년을 기다린 모습이죠. 그리고 이건 35살 때, 이건 45살 때. 저는 사진들을 하나씩 펼쳐놨습니다. 모두 똑같은 구도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정문을 바라보는 뒷모습. 세월만 흘렀을 뿐 자세는 똑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55살의 현재 민수 오빠. 여전히 같은 벤치,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만난 오빠 모습이에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계세요. 윤희 언니가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왜 다들 울어? 무슨 일 있어? 저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가 펼쳐놓은 사진들을 보셨습니다. 민수 오빠의 사진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이건 민수. 어머니가 사진을 집어드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민수 오빠 찾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세 자매는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거실에는 오열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저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드렸습니다. 엄마, 오빠가 엄마 정말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 모시러 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못 가. 엄마 얼굴 볼 수 없어. 50년 동안 버려놓고 어떻게 가. 엄마 버린 거 아니에요. 버린 거야. 엄마가 민수 버렸어. 돈만 보내고 한 번도 안 찾아갔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왜 못 찾아가셨어요? 선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없애려고 했어. 우리 민수를. 우리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민수를 인정하지 않았어. 장애 있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고 했지. 창피하다고, 집안 망신이라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몰래 시설에 보냈어. 윤희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너희 아버지 몰래 민수를 데리고 시설에 갔지. 그리고 약속했어. 울지 말고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라고. 근데 못 갔어.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감시했어. 돈은 몰래 보낼 수 있었지만 찾아갈 수는 없었어. 그러다 선이 낳고 지혜까지 낳고 세월이 흘렀지.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0년 전이야. 그때 찾아가려고 했어. 근데 어머니가 머리를 감싸주셨습니다. 무서웠어. 50년이나 지났는데 민수가 날 용서할까? 엄마 얼굴 보고 싶어나 할까? 그래서 못 갔어. 용기가 안 났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오빠는 엄마 원망 안 해요. 50년 동안 단 하루도 엄마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리가. 진짜예요. 오빠가 그러셨어요. 엄마 예뻐. 엄마 보고 싶어. 민수 엄마 사랑해라고만 쓰셨어요. 원망하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제가 공책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쳐보셨습니다. 페이지마다 적힌 엄마 사랑해라는 글씨를 보며 어머니는 목 놓아 우셨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윤희 언니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가요. 오빠한테 가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요. 하지만 어머니가 망설이셨습니다. 엄마, 지금도 오빠는 저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50년 전처럼요. 엄마 오늘 오시나 하면서요.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가자. 민수한테 가자. 엄마가 이제라도 가야지. 그날 밤 우리는 내일 시설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요. 50년 만의 상봉. 내일이면 오빠와 어머니가 만나실 겁니다. 50년 만에요. 오빠는 어머니를 알아보실까요? 어머니는 오빠를 기억하실까요? 불안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설로 가기 전 저는 어머니 방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장롱 깊은 곳을 뒤지다가 낡은 가죽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에는 1974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전 일기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74년 1월 5일
민수가 말을 못한다. 4살인데 아직도 엄마 민수밖에 못한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2급 지적장애입니다. 평생 치료해야 합니다. 평생이라니. 내 아들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남편은 술 마시고 와서 화풀이를 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자식을 낳았냐고 소리쳤다. 민수가 무서워서 내 뒤에 숨었다. 나는 민수를 꼭 안고 울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나이가 겨우 21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장애 아들을 키우며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74년 1월 20일. 오늘 병원비가 5만 원이 나왔다. 우리 집 한 달 생활비가 3만 원인데 남편한테 말했더니 또 맞았다. 그런 돈 어디 있냐며 민수를 발로 찼다. 민수가 울었다. 나는 민수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추운 겨울인데 갈 곳이 없었다. 민수를 업고 거리를 걸었다. 민수는 울지 않았다. 그냥 내 등에 엎여서 엄마, 엄마만 불렀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습니다. 1974년 2월 3일. 임신했다. 둘째다. 병원에서 확인했다. 민수 키우기도 힘든데 또 아이가 생겼다. 어떡하지? 남편은 기뻐했다. 이번엔 정상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수를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어머니는 윤희 언니를 임신하신 겁니다. 민수 오빠가 4살 때. 다음 페이지들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1974년 11월 29일. 윤희를 낳았다. 딸이다. 건강하다. 남편이 실망했지만 그래도 이번엔 정상이겠지 하며 넘어갔다. 나는 민수가 걱정됐다. 윤희 키우면서 민수까지 어떻게 돌보지? 민수는 하루 종일 내 옆에 붙어 있다. 윤희 우유 먹이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본다. 동생이라는 걸 아는 걸까? 어느 날 민수가 윤희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가슴이 무너졌다. 저는 울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4년 12월 15일. 남편이 또 술 마시고 와서 민수를 때렸다. 내가 정상이었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소리쳤다. 민수는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그냥 작아지려고 애쓰고 있었다. 4살 아이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나는 민수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야,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나는 민수를 지켜주지 못했다. 어머니의 필체가 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2월 20일. 병원에 갔다. 또 임신했다. 윤희 낳은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셋째다. 의사가 물었다. 낳으실 건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이번엔 아들이면 좋겠다. 정상 아들. 나는 민수를 봤다. 민수는 윤희 옆에 앉아서 장난감을 흔들어주고 있었다. 착한 아이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였다. 그런 민수를 보면서 나는 끔찍한 생각을 했다. 민수가 없으면, 민수만 없으면 우리 가족이 편해질까? 저는 그 대목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그런 생각까지 하셨을까요? 다음 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1975년 4월 1일. 결정했다. 민수를 시설에 보내기로 했다. 남편 몰래.
남편한테 들키면 민수가 위험하다. 지난주에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차라리 그 자식 없애버릴까라고 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민수가 자는 얼굴을 계속 봤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엄마를 믿고 자는 얼굴이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어. 너만 참으면 동생들은 살 수 있어. 미안해. 1975년 4월 3일. 시설을 알아봤다. 경기도에 있는 해맑은 동산이라는 곳. 한 달에 3만 원이면 된다고 했다. 3만 원. 우리 집 한 달 생활비랑 똑같다. 하지만 어떻게든 만들어야 한다. 남편 몰래 돈을 모았다. 장 볼 때 조금씩 아껴서, 식비를 줄여서, 내 끼니를 걸으면서 한 달에 3만 원. 민수를 위한 돈. 민수야, 엄마가 꼭 찾으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공책을 꼭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1975년 4월 10일. 오늘 민수를 시설에 데려갔다. 새벽에 남편 몰래 나왔다. 민수를 업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설에 도착했다. 민수는 내내 엄마? 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시설 원장님이 나왔다. 친절한 분이었다. 민수를 보더니 걱정 마세요. 잘 돌볼게요라고 했다. 나는 민수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민수는 내 눈물을 닦아줬다. 엄마. 민수가 말했다. 나는 민수에게 약속했다. 민수야, 착하게 기다려. 울지 말고 기다리면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페이지에는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눈물로 번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를 두고 왔다. 뒤돌아서는데 민수가 불렀다. 엄마, 민수, 엄마, 민수. 나는 뒤돌아볼 수 없었다. 뒤돌아보면 데리고 갈 것 같았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민수 울음소리가 들렸다. 시설 직원이 민수를 안고 들어갔다. 나는 정류장까지 뛰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꼭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저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공책을 덮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50년 전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민수 오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겨우 5살 아이가 낯선 곳에 혼자 남겨진 그날. 엄마를 부르며 울었을 그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설 원장님은 민수 오빠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고 했는데 일기에는 민수가 울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5년 4월 25일. 시설에 전화했다. 민수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다. 민수가 처음 3일은 많이 울었어요. 엄마 찾으면서요. 그런데 나흘째부터 갑자기 울음을 멈췄어요. 그 후로는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아마 어머님이 울지 않고 기다리면 데리러 온다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전화를 끊고 울었다. 민수야, 너는 왜 그렇게 착하니? 왜 엄마 약속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니? 울어도 돼.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민수는 울지 않았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수 오빠는 처음 3일간 울었던 겁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며 울었던 거죠. 하지만 나흘째부터 약속을 기억해냈습니다. 울지 말고 기다려라는 엄마의 말을. 그래서 눈물을 참았던 겁니다. 5살 아이가 50년 동안 눈물을 참았던 겁니다. 저는 공책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윤희 언니와 선희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뭐 하고 있었어?
시설 가야 하는데 저는 일기장을 언니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두 언니는 일기장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창백해지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희 언니가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오빠가 시설에 안 갔을 거야. 선희 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셋째를 임신해서 결정하신 거잖아. 저는 두 언니를 안았습니다. 우리 잘못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민수야, 올해도 엄마는 너를 데리러 못 갈 것 같다. 용기가 없어. 내가 날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만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내 생각을 해. 밤에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러.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평생 미안해 할게. 사랑해, 우리 민수. 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50년 동안 혼자 울었는지, 왜 민수를 찾아가지 못했는지. 시설로 가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고 윤희 언니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선희 언니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윤희 언니가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잠깐만.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윤희 언니는 핸들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한데, 나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무슨 생각? 선희 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 정말 오빠를 데려와야 하는 거야? 윤희 언니의 말에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 오빠가 불쌍한 건 나도 알아. 근데 윤희 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평생 오빠를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5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가족이 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혜야, 내 말 들어봐. 윤희 언니가 돌아앉았습니다. 오빠는 지적장애 2급이야. 케어가 필요하다고. 선희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케어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언니들 지금 진심이에요? 지혜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윤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 가정이 있어. 나는 회사 임원이고 선희는 의사고 너도 변호사잖아. 오빠 케어하면서 일할 수 있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시설비 우리가 계속 내주면 되잖아. 윤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오빠한테도 그게 더 나을 수 있어. 50년 동안 그곳에서 사셨는데 갑자기 환경 바뀌면 더 힘드실 수도 있고.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50년 동안 엄마를 기다렸어요. 집에 가고 싶어 하셨어요. 알아. 나도 알아. 윤희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부담스러워. 너무 갑자기잖아. 장애인 케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24시간 봐야 하고 전문 간병인도 필요하고. 선희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오빠를 평생 한 번도 못 봤잖아. 감정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가족처럼 대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감정이 없다고요? 오빠가 우리 때문에 50년을 시설에서 보내셨는데요. 그건 엄마 선택이었어. 윤희 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 잘못 아니잖아. 우리는 태어났을 뿐이야. 언니,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혜야, 우리도 오빠가 불쌍한 건 알아.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잖아. 엄마 치매도 관리해야 하고, 우리 각자 가정도 있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른 척 하자고요? 오빠가 50년 동안 기다렸는데, 우리 부담스러우니까 계속 거기 있어라고 하자고요? 윤희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 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들은 평생 모르고 살았으니까 상관없을지 몰라도 오빠는 달라요. 오빠는 50년을 기다렸어요. 윤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오빠한테도 갑자기 환경 바뀌는 게 좋을 리 없어. 그럼 언니는 평생 그 시설에 계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저 혼자 갈래요. 언니들은 안 가셔도 돼요. 지혜야, 엄마 내려요. 오빠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윤희 언니와 선희 언니는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잡아타고 시설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혜야, 언니들이 틀린 건 아니야.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를 데려와도 민수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제가 돌볼게요. 제가 다 할게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분 후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민수가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민수한테 가족들과 친해지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말했거든요. 집에 바로 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마음 편하게 먹고 있으라고. 원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가 오빠가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으로 울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방에 계십니다. 문을 잠그고 안 나오세요. 저는 달렸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하며 민수 오빠 방으로 달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민수 오빠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동생, 엄마, 나 싫어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나쁜 애야? 동생, 민수 싫어?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저예요. 지혜예요.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빠, 엄마 왔어요. 엄마가 오빠 보러 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민수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오빠를 봤습니다. 50년 만에 상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민수, 나쁜 애야. 동생, 싫어해.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한테 약속했는데. 민수, 울었어. 약속? 못 지켰어. 오빠는 자신의 눈물을 손으로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민수, 울면 안 되는데.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오빠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야. 엄마 왔어.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우리 민수. 어머니가 오빠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수. 나쁜 애야. 동생. 민수 싫어해. 엄마도 싫어해? 오빠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민수 사랑해. 진짜? 오빠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안 왔어? 민수 기다렸다. 매일 문 앞에서 기다렸어. 오빠의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용기가 없었어. 민수가 날 용서 안 할 것 같아서. 오빠는 어머니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오빠를 꼭 안았습니다. 5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민수, 매일 엄마 생각했어. 엄마도 매일 민수 생각했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그 시간이 무색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 오빠가 어머니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엄마, 민수, 집 가? 순수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희 언니와 선희 언니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빠, 집 가요. 우리 집에 가요. 진짜? 오빠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응, 진짜예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네, 오빠, 엄마, 저. 우리 가족이에요. 오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민수, 행복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희 언니였습니다. 지혜야, 우리도 갈게. 지금 가고 있어. 언니,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오빠 모시러 갈게. 저는 안도했습니다. 30분 후 윤희 언니와 선희 언니가 도착했습니다. 두 언니는 오빠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늦게 왔어요. 윤희 언니가 오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희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누구? 저희 오빠 동생들이에요. 오빠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동생들? 진짜 동생들? 네, 오빠. 저희 오빠 동생들이에요. 선희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동생들, 민수 싫어해?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윤희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겁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오빠, 우리 집에 가요. 오빠는 세 자매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생들, 좋아. 민수, 동생 있어. 행복해. 우리는 모두 오빠를 안았습니다. 네 남매가 처음으로 함께 앉는 순간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 앉아서 바라보던 그 정문. 오빠는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벤치가 보였습니다. 50년 동안 앉아있던 그 벤치.
오빠는 벤치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고마웠어. 마치 오랜 친구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집 가요? 응, 오빠. 집 가자. 저는 오빠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희 언니와 선희 언니도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끝나는 기다림. 우리는 차에 올라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집이었습니다. 50년 전 오빠가 살았던 그 집은 아니었지만 어머니가 평생 사신 곳이었습니다. 오빠는 집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저희는 오빠를 위해 방을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침대, 새 옷, 새 이불. 오빠, 여기가 오빠 방이에요. 오빠는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 집이야? 네, 오빠. 진짜 집 왔어요. 저는 오빠를 안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빠가 좋아한다던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도 준비했습니다. 5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 윤희 언니, 선희 언니, 그리고 저. 5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의 식탁이었습니다. 오빠 맛있게 드세요. 윤희 언니가 오빠 앞에 계란말이를 놓았습니다. 오빠는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맛있어. 엄마가 만들어주던 거 같아.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민수야, 많이 먹어. 엄마가 매일 해줄게. 진짜? 매일? 응, 매일. 오빠는 행복한 얼굴로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오빠가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오빠, 그게 뭐예요? 민수, 보여줄 거 있어. 오빠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공책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민수가 엄마한테 쓴 편지. 오빠가 공책을 하나 펼쳤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민수 안 울었어. 민수 착했어. 삐뚤빼뚤한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공책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 울지 마. 이제 같이 있잖아. 오빠가 어머니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은 이제 그만 흘려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오빠는 자기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오빠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오빠는 편안한 얼굴로 자고 계셨습니다. 50년 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다음 날 아침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새벽 6시 윤희 언니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지혜야, 선희야, 빨리 와. 저는 황급히 일어나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이 있으셨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선희 언니가 어머니 맥박을 짚었습니다. 119 불러. 윤희 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 시끄러워? 오빠는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오빠가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빠 잠깐만요. 구급차 오고 있어요. 제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계속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일어나. 엄마.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어머니를 들것에 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도 함께 탔습니다. 민수 오빠는 계속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졸중으로 보입니다. 뇌졸중이요? 선희 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빨리 병원 가야 합니다. 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민수 오빠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 무서워. 엄마 일어나. 저는 오빠를 안았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니. 저희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 오빠는 응급실 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나오세요. 엄마.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네, 저희입니다. 윤희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환자분 뇌졸중이 맞습니다. 치매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지만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의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깨어나셔도 기억 상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몇 시간 후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먼저 윤희 언니가 들어갔습니다. 5분 후 나왔을 때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계속 민수 오빠만 찾으셔. 다음은 선희 언니가 들어갔습니다. 역시 울면서 나왔습니다. 엄마 의식은 있는데 말을 잘 못하셔. 그냥 민수야. 민수야만 하고 계셔. 저는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 들어가실래요? 엄마. 보러 가도 돼? 네, 가세요. 저는 오빠와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막으려 했지만 제가 사정했습니다. 제발요. 50년 만에 만난 가족입니다.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중환자실 안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민수 왔어. 어머니의 눈이 조금 떠졌습니다. 오빠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민수, 안 울었지? 착하게. 기다렸지? 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지금이 50년 전인지 지금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왔어. 데리러. 왔어. 저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간호사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너 많이 사랑해. 민수도 엄마 많이 사랑해. 미안해. 50년 혼자 있게 해서 괜찮아. 이제 같이 있잖아. 오빠의 말에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이제 같이.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무시는 겁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수, 여기 있을게. 엄마 깰 때까지. 저는 오빠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빠, 우리 나가요.
엄마 푹 쉬셔야 해요. 싫어. 민수, 엄마 옆에 있을 거야. 50년. 못 봤잖아. 이제 옆에 있고 싶어.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좀, 조금만요. 간호사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민수 오빠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지만 조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엄마가 민수 착하대. 50년. 잘 기다렸대. 오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민수, 행복해. 엄마, 만났어. 엄마가 민수 사랑한대. 저희는 오빠를 안았습니다. 세 자매가 오빠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50년의 아픔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조금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치매가 더 악화됐습니다. 기억력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럼 엄마가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를 못 알아보시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민수라는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민수 씨가 손을 잡고 있을 때는 맥박이 안정됐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봤습니다. 치매 환자도 가장 소중한 기억은 마지막까지 남는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민수 씨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수 오빠는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저희 세 자매는 교대로 병원에 왔지만 오빠는 단 한 번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깨어나셨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보고도 누군지 잘 모르셨습니다. 엄마, 저 윤이에요. 윤이? 누구?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저 선이에요. 선이? 모르겠는데.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지혜예요. 지혜. 이름 예쁘네. 어머니는 저희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셨습니다. 저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수 오빠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엄마, 민수예요. 민수? 어머니의 눈에 초점이 생겼습니다. 우리 민수? 네. 엄마. 어머니가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 안 울었지? 네. 민수, 안 울었어. 엄마 약속? 지켰어.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착하지. 우리 민수. 그리고 오빠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는 기억하지 못해도 민수 오빠는 기억하셨습니다. 50년을 함께하지 못했어도 치매로 모든 걸 잊어도 어머니 마음속에 오빠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정말이지 50년의 시간도 치매도 그 사랑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지만 치매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억이 사라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저희 세 자매의 얼굴도 가끔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 윤이에요. 큰딸이요. 아, 그래. 큰딸. 하지만 금방 또 잊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치매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각자 일이 있었고 어머니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밥을 잘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드세요. 배 안 고파? 치매 때문에 식욕이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권해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때 민수 오빠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민수랑 같이 먹어요. 오빠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민수, 맛있어. 엄마도 먹어요. 어머니가 오빠를 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맛있게 먹네. 엄마도 먹어야지. 오빠가 한 숟가락 먹으면 어머니도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저희는 놀라 서로를 봤습니다. 오빠 말은 듣네. 윤희 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세 자매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윤희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계속 집에서 돌보긴 어려울 것 같아. 우리가 낮에 일할 때는 간병인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지? 제가 물었습니다. 선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좋은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하지만 오빠는 어떻게?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랑 엄마 떨어뜨릴 수 없잖아. 윤희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오빠랑 엄마 같이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아봐야 해. 그리고 언니가 잠시 멈췄습니다. 최고급 시설로 하자. 돈은 우리가 다 부담할게. 언니, 저는 감동했습니다. 엄마랑 오빠가 50년 동안 고생하셨잖아. 이제는 편하게 지내셔야지. 윤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주일에 최소 2번은 꼭 찾아가자. 주말에 1번, 평일에 1번. 선희 언니도 동의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명절이나 생일엔 꼭 다 같이 모이는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50년 동안 못 가진 걸 이제라도 드리자. 가족의 사랑을. 세 자매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와 오빠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일주일 후 저희는 서울 근교의 고급 요양시설을 찾았습니다. 행복한 동산 실버타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넓은 정원, 깨끗한 시설, 전문 의료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실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분이 함께 지내실 수 있는 방입니다. 시설 원장이 방을 보여줬습니다. 넓은 방에 침대 2개, 거실, 작은 주방까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좋네요. 윤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여기로 정하죠. 저희는 계약을 했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세 자매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오빠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어머니는 불안해하셨습니다. 여기 어디야? 엄마, 새 집이에요. 여기서 민수 오빠랑 같이 지내실 거예요. 민수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엄마. 오빠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를 보고 안심하셨습니다. 민수, 있구나. 네, 엄마. 민수, 여기 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여기 넓네. 엄마, 여기가 엄마 침대고 저기가 민수 오빠 침대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저희는 어머니와 오빠에게 시설을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식당, 물리치료실, 정원, 휴게실.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기 좋네. 어머니가 정원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치매로 대부분을 잊으셨지만 좋고 나쁜 감정은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여기서 산책하자.
네, 엄마. 매일 산책해요. 오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분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 오빠, 저희 자주 올게요. 일주일에 2번씩 꼭 올게요. 윤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자주 와. 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 빠짐없이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세 자매가 모두 왔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시설 식당이 아닌 외부 레스토랑에서요. 엄마, 오빠 외식하러 갈까요? 외식? 오빠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응, 오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저희는 차를 타고 근처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민수 오빠, 그리고 세 자매. 5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각종 나물. 오빠, 이거 맛있어. 먹어봐. 윤희 언니가 오빠 앞에 갈비를 놓았습니다. 고마워. 누나. 오빠, 저는 동생이에요. 누나 아니고. 아, 미안. 동생. 오빠가 웃었습니다. 식사 중에 민수 오빠가 말했습니다. 민수, 행복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오빠가 계속 말했습니다. 50년. 혼자였는데, 이제, 가족 있어. 엄마도, 동생들도, 오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민수, 정말, 행복해. 윤희 언니가 오빠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도 행복해. 오빠 만나서. 선희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너무 늦게 찾았어. 괜찮아. 이제 같이 있잖아. 오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행복해하는 걸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다들 웃네. 좋다. 시설로 돌아와 어머니와 오빠를 방에 모셨습니다. 엄마, 오빠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또 와.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기억하지 못해도 정이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기다릴게. 오빠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희는 시설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며 윤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해드릴까?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갈까요? 선희 언니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계란말이 해가자.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함께 지낸 지 1년. 저희는 특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기로 한 것입니다. 전문 사진작가를 불러 시설 정원에서 촬영했습니다. 자, 다 같이 모여보세요. 어머니를 가운데 앉히고 민수 오빠를 옆에, 세 자매는 뒤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여러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 있는 사진, 앉아 있는 사진, 걷는 사진. 좋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시네요. 사진작가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사진을 받은 후 저희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크게 인화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오빠 방에 걸어드렸습니다. 오빠, 이거 봐요.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와, 예뻐. 오빠가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도 사진을 보셨습니다. 이게 누구야? 엄마, 저희예요. 엄마 가족이에요.
가족. 좋네.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비록 저희를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가족이라는 단어는 기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오빠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민수, 가족, 있어. 행복해. 시설 직원들도 그 사진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시네요. 민수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세 자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하다. 윤희 언니가 말했습니다. 진짜 행복해. 선희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만난 게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언니들. 저도 그래요. 지혜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언니.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예요. 저희는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빠를 만날 생각에 벌써 설렜습니다. 정말이지 온 가족이 있다는 건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계속 시설을 방문합니다. 일주일에 2번. 어머니의 치매는 더 깊어졌지만 민수 오빠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평화로워 보이십니다. 오빠는 여전히 매일 어머니를 돌봅니다. 밥같이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하고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처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만약 오빠를 못 찾았다면 어땠을까? 어머니가 그 비밀을 끝까지 숨기셨다면 어땠을까? 끔찍합니다. 지금의 이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민수 오빠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요. 어머니 방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5명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 50년 만에 완성된 가족. 늦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함께 있으니까요.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외롭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니까요. 진짜 가족이니까요. 정말이지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늦었어도 함께 있으면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행복입니다. 50년을 기다린 오빠가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저는 이 사연을 올리면서 수없이 울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다가도 눈물 때문에 화면이 흐려져서 멈춰야 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민수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5살 아이가 50년 동안 눈물을 참았다니. 세상에 이런 사랑이 또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으로 이어져 있어도 50년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지면 50년이 지나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박순자 어머니는 치매로 모든 걸 잊어도 민수만은 기억했습니다. 민수는 50년을 기다리면서도 단 한 번도 엄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가족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세 자매는 50년이나 지나서야 오빠를 찾았습니다. 너무 늦었죠. 하지만 그래도 찾았습니다. 그래도 함께 했습니다. 만약 찾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민수 오빠는 평생 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홀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세 자매는 영원히 오빠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겠죠.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 보러 가세요. 형제자매에게 연락하세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중에 연락이 끊긴 분이 계신가요?
부모님께 오랫동안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여러분이라면 세 자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이 인상 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